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를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번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주택 보유 형태별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응 전략 순서는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그리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이상으로 묶인 만큼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대응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가 될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6.17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도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수원, 안양, 용인, 구리 등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단계적으로 격상을 시켰지만, 인천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과 동시에 연수구나 남동구 그리고 서구는 기존의 단계적 격상 체계를 무시하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보실 것은 김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김포시를 분석해 드릴 때 김포 골드라인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 상황을 봐서는 투자 자금이 김포로 몰려서 김포 전체가 풍선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포 전체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김포 골드라인 중에서도 김포공항역과 가까운 역 주변 아파트부터 투자 수요 양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핵심은 9억 이하 아파트 가격 안정화입니다. 이제부터 9억 이하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 돈으로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대출금 즉시 회수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전세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별도의 집을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 목적의 집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로 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는 형태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 시기가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보유주택별 전략을 설명드릴 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재건축 요건 강화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등급 이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담당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승인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청장은 지역 표심에 민감합니다. 당연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 번에 많은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관대할 겁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다르죠.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관할구가 수십 곳이고 도지사도 관할시가 여러 곳입니다. 어느 한 곳에 재건축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주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더욱 신중할 겁니다. 한마디로 결정권자가 바뀌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재건축 사업 진행 자체가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법인 투자의 시대는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투자 트렌드였죠.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규제를 피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핵심이었는데,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까 6.17 대책 이후 상황을 감히 추측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규 법인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 부동산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막 세대 독립을 한 사회 초년생이거나 기존에 살던 집을 판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일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무주택 기간에서 이제 점수가 없고, 특히 사회 초년생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부양가족도 없기 때문에 전체 가점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순위 청약 자격 중에서 해당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규제 내용에 따라서 1, 2년씩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1, 2년 정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점 상승은 고작 1, 2점 내외일 것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는 1, 2년 사이에 이제 얼마씩 오르나요? 지역마다 분명히 편차는 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수천에서 수억 원씩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안 그래도 가점이 낮아서 이제 당첨 확률은 희박한데 구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주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채운 분들도 원래 가점이 낮으니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가 현 체제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입지 좋은 구축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번 정책의 핵심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해 드렸죠. 그 중에서 적용 시기를 이제 언급해 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보증기관에서 이제 내규가 개정되는 대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내규가 개정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대략 대책 발표 이후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범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은 이제 실체가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회수는 되지 않고 등기를 마치면서 실제 부동산이 되면 그때 회수당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제 하나의 틈새 시장인 것이죠. 이번에는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분들은 평생 무주택 상태였고 부양가족도 본인 포함해서 최소 4명 이상, 그리고 청약 통장도 최소한 5에서 한 7년 이상은 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규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동안 내가 꾸준히 봐오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이제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이제 된다는데, 지금 당장 1순위 청약 자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동안 관심있게 봐오던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현 체제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에 계속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될수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사람의 수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심한 지역에는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청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기준인데, 이 기준은 각 신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이 이번 6.17 대책으로 2020년 6월 19일부로 이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마침 이 아파트의 청약 모집 공고일이 6월 18일이라면 모집 공고일이 규제 적용일보다 이제 빠르기 때문에 신규 대책과는 상관없이 기존 청약 규정을 그대로 따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분양사무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의 고민은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이미 내가 거주 중이고 이제야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제 투자길이 막혀서 이제 허탈할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1주택자의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세대 분리 조건을 갖춘 가족을 완전히 독립된 세대로 분리를 한 후에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목적의 추가 주택 매입도 가능하고
엄연히 서로 독립된 세대의 소유가 되니까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어차피 이번 6.17 대책 이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이제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매입 목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청약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고민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막 세대 분리를 한 사람은 가점도 높지 않고 경기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 된 이상 지금은 당첨 확률이 낮다면 세대 분리와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세대 분리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둔 것이 있고 이미 300건이 넘는 질문에 이제 답변도 드렸지만 여전히 세대 분리 기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만 30세,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31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이와 월 수입 상관없이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결혼 유무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월 평균 수입이 약 80만 원이 넘는다면 세대 분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 조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기존 세대주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주거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친인척 집으로 이제 세대 분리하는 것은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세대 분리 자체는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원래 목적인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와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M1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대응 방법은 있고 향후 정부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에 적절한 추가 대책도 마련을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경우의 수는 있을 테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제 능력 안에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